리포터 유현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요, 지금 서울 시내.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랜만이네요. 예, 어떻게 저를 또 알아보시고, 예. 현 씨, 잠깐 지갑 좀 한번 보실까요? 지갑이요? 아, 저 지금 촬영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한번 지갑이요? 구경 좀 해보려고요. 네, 지갑이 아주 깨끗하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예. 아니, 이거 보세요. 아, 저 지금. 아, 여보세요! 제 돈이요! 누군가 여러분 곁으로 다가와 지갑에서 만원권 한 장을 꺼내간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를 하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냥 순순히 빼앗기고 만다면은 바보라는 놀림을 면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다달이 날아드는 아파트 관리비를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순히 내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 그건요, 바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돈을 찾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8년까지 이 아파트의 관리비는 32평을 기준으로 24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파트는 98년보다 5만 원에서 7만 원이 적은 17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요. 한 달에 5만 원만 잡아도 1년이면은 60만 원의 돈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면 우리 같은 일반 가정에선 큰 돈이지요. 그동안 5만 원씩 더 낸 걸 생각하면 아까 죽겠다니까요. 제10차 입주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문제하고, 둘째로는 주차 문제, 그리고 셋째로는 난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비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동대표와 부녀회 임원들이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감독해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관리비가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비리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보통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거기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는 게 관행이었죠. 근데 동대표들이 직접 관리 업무를 감독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졌죠. 원래 이 아파트의 관리는 한 개발업체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리비로 인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지자 이 아파트 주민들은 동대표와 부녀회장을 새로 선출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데에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아파트를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로 조성하는데 저와 계신 모든 분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후 이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났는데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했던 승강기 보수업체와 청소 방역업체를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함으로써 매달 동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 화재보험은 리베이트 대신 40%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가입했는가 하면 유선방송도 6개월 무상 공급에 10% 할인을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소모품은 관리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민 대표가 직접 구입해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만큼의 특별 수선 충당금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앞으로도 전락된 관리비는 주민 복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히 감독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가구당 6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아파트 관리비. 하지만 많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치르지 않아도 될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무관심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통해 동대표는 반드시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1회 1년, 연임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아파트 단지의 살림이지만 그 살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 또한 그만큼 투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 많아요. 어제 미스님 고생 많았다면서. 안에 수장님 계시? 예. 아이고, 수장님 고생 많아요. 아이고, 수장님 나오셨네요. 수고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님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에게는 뭐 선정공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내년도에는 업체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서 서비스 개선에 안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엔 동대표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대표가 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표를 잘 뽑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 무관심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해온 것은 아닐까요? 지금 보신 화면처럼 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가고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는 아파트 대표 선출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과 전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관리비 몇만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의 무관심과 그릇된 관행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맨날 쌈박질만 하고 뭐 하는 짓이요 뭐. 국민들 세금 받아서 저 월급이나 타먹고 말이지. 계속 답습되는 그런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파 싸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 원래 뜻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전부 부정적이잖아. 전부 다 부정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얘는 참 흥미가 없더라고. 우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까지 우리의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걸까요? 사람이 많아지고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투표제도. 우리는 좋든 싫든 끝없이 크고 작은 대표들을 뽑아야 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 그리고 큰 집단의 대표이든 작은 집단의 대표이든 대표들에게는 소위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본래 우리로부터 나온 힘. 하지만 권력은 부패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여러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으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었다. 놀랍게도 전과나 범죄 사실을 지닌 후보자까지 있어 국민을 놀라게 하는 등 덕분에 우리는 선거혁명으로까지 불리는 크고 작은 개혁들도 체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대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노력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지난 선거 당시 여러분 중 금품 유혹과 지역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할 참 일꾼을 찾고자 애쓰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 아무나 되면 어떠냐. 권리의 포기도 때로는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난 6월 8일 실시된 어느 지역의 시의원 보궐선거. 시의원이 이권 개입으로 구속되어 의원직을 사퇴하자 새로운 시의원을 뽑기 위해 선거가 실시됐다. 그런데 선거권자 7만 5천여 명 중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채 10%도 되지 않는 6,600여 명. 그중 3,500표를 얻은 후보자가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전체 선거권자 5%의 지지만으로도 당선이 된 것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일당을 주어 동원한다 해도 가능할 만한 숫자의 득표율. 하지만 어떻게 당선이 됐든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시의원에게는 건축, 환경 등 시사업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만약 이 시의원이 그의 전임자처럼 개인의 사재 축적에 눈이 어두워 오히려 주민들에게 고통과 부담만을 안겨주는 사업을 추진했다면 과연 이 지역민들은 당당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물론 공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를 비난하고 돌아서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관심 또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권할 거라서 별 생각이 없는데. 글쎄요, 뭐 상당히 자세히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당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처럼 모든 후보자가 자격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풍토만 생겨도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많은 비리들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감시의 눈길이 무섭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준다면 우리의 정치인들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정치는 악순환 속에 빠져 있다. 국민의 정치 무관심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되고, 이런 후보자들의 한심한 정치 행태 때문에 다시 국민의 정치 무관심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도 대형 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국민의 납세 부담은 갈수록 증가해 간다.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는 아파트 관리비 몇만 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서구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투표권 쟁취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자 힘이기 때문입니다. 해방과 동시에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갖게 된 우리 국민은 그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더구나 부도덕한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 고무신 선거니 밀가루 선거니 하는 각종 부정선거를 자행해왔다. 민주주의의 참다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한. 하지만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돈에 휘둘리고 학연, 지연에 얽매이는 이 부끄러운 폐습이 선거가 시작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 부끄러운 폐습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우리의 오늘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을 때는 그를 견제할 수도 있는 민주국가 국민들의 신성한 권리다.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서는 살기 좋은 나라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무관심이 병폐를 낳고 병폐가 무관심을 낳는 우리 정치의 악순환. 하지만 무엇이 먼저임을 따지기 전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 그리고 학연, 혈연, 지연 관계를 떠나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올바른 투표권 행사.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관리비 몇만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은 또다시 크고 작은 선거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